그래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군대만 뿌리고 잠깐만요. 지금 잠 안 와요? 뭐라 하셨어요? 아, 지금은 잠 안 와요? 아, 지금은 잠 안 오는데 이제 좀 이따가 난리 나겠죠. 오늘 하루 종, 요 며칠째 제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 그러다 큰일 나네. 잠 안 오면 다 뿌렸어요. 오늘은 홍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홍채는 눈 안에 눈동자인데요. 홍채 강의는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홍채로 여기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PPT 이렇게 한 거 네. 제가 여기 미리 캔버스에다가 그 PPT를 한번 해봤거든요. 30장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채 분석과 임상 홍채학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박선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하고 홍채 분석과 임상 홍채학인데 제가 최근에 그 홍채 진단기를 샀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여드리고 할게요. 홍채 진단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카메라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있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여기가 바킹이 있어서 구워서 안 되네. 이렇게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을 이렇게 눈에다 대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눈을 한번 대보세요. 이 카메라로 이렇게 찰칵 찍으면 눈동자가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들 눈을 찍었어요. 요즘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눈 찍는데 재미가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눈동자를 찍어갖고 병을 진단하거든요. 어제 만난 사람은 눈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만난 사람은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났어요. 밑에 6시 방향에 구멍이 났잖아요. 지금 여기 화면 눈동자에, 공유 알겠어요. 안 됩니다.
아, 공유가 소리가 안 안 됐어요. 됐어요? 아이고, 소리가 안 됐구나. 잠깐만요. 이제 보이시나요? 보여요? 예, 보여요. 아, 어제 만난 손님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제일 지금 큰 거는 뭐냐면, 이 커튼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커튼이 장막이 드리워져 있거든요. 네, 눈이 그래서, 무섭네. 예, 눈이 무섭네. 눈이 엄청 피곤한 상태. 응, 그리고 여기에 제일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6시 방향에 이렇게 구멍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6시 방향에 구멍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안 좋으시네요. 그랬어요. 응. 그랬더니 관절이 싹 닳아져가지고 관절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와, 여기 딱 보자마자 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무섭다. 예?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소리를 좀 키워볼게요. 음, 여기서 병변이 이게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이제, 어, 관절이 싹 닳아졌대요. 안쪽 다리가. 그래서 그 관절 수술을 했나 봐요. 아예 물렁뼈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 이 눈은 여기가 왼쪽이 시궁창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지금 엄청 피곤해 보여요. 이제 막 사우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비눗물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우리 샤워할 때, 목욕탕에 가서 샤워할 때 그냥 산채로 머리를 감잖아요.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 하다 보면 이게 비눗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목욕 끝나고 나올 때까지 눈이 벌간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찜질방 가가지고 우리가 목욕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막 비눗물이 들어가고 눈이 여기가 한참 동안 빨간데 이게 그 비누가 양잿물 성분이잖아요. 이 눈은 우리 몸이 뭐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눈이 소중한데 이 목욕을 하면서 눈에다 비눗물을 막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비눗물이 여기 흰자가 동공이 여기 하얀 자가 시궁창 같아요. 그래서 목욕할 때, 아니 머리 감을 때 우리 비누 조심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눈이 안 떠져요. 이렇게 좀, 아까 이분하고 틀리잖아요. 이분은 눈이 이렇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딱 보이는데, 여기 좀 건강한 눈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눈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거 꼭 분하고 같잖아요. 눈이 이렇게 반듯한 거 분하고 같이 보여야 되는데, 눈 좀 크게 떠보세요. 그랬더니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피곤해갖고 지쳐 피곤에 쪄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눈을 잘 못 뜨거든요. 눈동자가 벌써 초점이 없잖아요. 희미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초점을 잡으려고 해도 잘 못 떠요.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간이 무리가 간 거거든요. 눈이 뜨려고 해도 잘 안 떠져요. 지금 그 나영주 선생님 피곤할 것 같아. 이런 눈 상태로. 그리고 또 이분은요, 이렇게 안에 까만 동공이 휴지가 덮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이제 백내장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을 보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화장지가 덮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저 속에 망막은 더 더러운 시궁창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울물물이라고 봤을 때 위에 떠 있는 이런 우리가 물을 옛날에 샘에서 길렀잖아요. 근데 위에가 이렇게 더러우면 그 속에는 얼마나 오염이 됐다는 거잖아요. 저 눈 안쪽에 저쪽 망막 시신경이 있는 안쪽에는 더 이렇게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뿌옇게 됐다면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는데 이렇게 더 화장지가 이렇게 더 하얗게 아예 하얗게 보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눈을 딱 찍어보니까 완전히 하얘요. 여기가 우리가 눈동자 이렇게 까매야 되잖아요. 까매야 돼. 분하고 같이 이렇게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까매야 되는데 완전히 피부해가지고 이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눈은 무슨 눈이냐면 음, 완전히 그 시신경이 망가져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 상태예요. 실명. 아까 그 눈이 어디로 갔다냐. 이렇게 화장지가 지금
하얗게 있잖아요. 이 사람 한쪽 눈이 실명이래요. 거의 안 보인대요. 여기 주변에도 지금 뭔가 장막이 드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봐봐요. 여기가 커튼이 하얗게 아예 쳐져 있어요. 이런 눈, 지금 안 좋은 징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커튼이 밑으로, 이게 완전히 지금 절반 이상이 덮여 있고, 커튼이 여기 끝까지 덮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을 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눈이 이렇게 피곤할 때는 그 바이칼 소금, 우리가 생리식염수 0.9% 정도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자주 볼 때, 아니면 운전을 많이 할 때나 이렇게 업무에 가로해서 눈이 침침할 때 있잖아요. 그 2억 5천만 년 전 소금물로 이렇게 살짝 뿌려주면 엄청 매워요. 매움의 강도는 뭐냐면 이 안에 염증이 많으면 많이 매웠고요. 염증이 없다 그러면은 덜 매워요. 그래서 여기 눈이 그 안에다 넣으면 눈이 엄청 매워가지고 눈을 감고 이제 한 5분 정도 있으면 이제 엄청 눈이 개운하면서 이제 통증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소금물, 자기 집에 있는 거, 천일염은 지금 이제 환경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눈에다 쓰려면 엄청 그 거름망에다 걸러갖고 깨끗한 상태로 써야 돼요. 그런 걸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아까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피부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된 거는 백반증처럼 아주 미세한 백반증이잖아요. 이게 지금 건강한 세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포가 지금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하얗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두피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공에 이렇게 머리가 두세 개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흰머리가 많이 났죠. 근데 이런 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한 구멍에 두세 개가 정상인데, 한 구멍에 하나 정도? 여기는 이제 겨우 두 개 있네요. 이런 식으로 두피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레이저 침이거든요. 이걸로 여기다가 이 정면 눈 자리에다가 이렇게 침을 주면은 이게 전자침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시신경까지 치료가 되는 그런 침이거든요. 이렇게 눈을 감고 여기다 전자침을 쏴주면 우리가 그 한의원에서 가서 침 맞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을 맞는 방법이 또 치료 방법이 있고, 어, 소금물로 이렇게 헹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홍채 분석관 임상 홍채약인데요. 애국 사람 눈이 엄청 이쁘죠? 홍채약은 이제 뭐 역사적 배경, 기본 원리 제가 미리 캠퍼스에서 이렇게 PDF를 해봤는데 이게 까맣고요. 이게 균일해야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채는 구조로는 상피층이 있고 기질층, 동공, 관략근.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움직이고 그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또 홍채 근육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눈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내분부계, 림프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또 눈은 홍채 관찰에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은 이 홍채 공부를 좀 하면요. 이거 렌즈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사서 이렇게 홍채를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눈 안에가 다 있어요. 오장육부가 눈 속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어떻게 있냐면요. 그거를 하나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측 눈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른쪽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 0시 방향, 12시 방향에 이게 지금 우측 눈이에요.
이 까만 동전이 이렇게 동글해야 좋아요. 근데 이게 막 찌그러져 있잖아요. 한쪽이 기울어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척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시 방향에는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지금. 얼굴이 있고 이렇게 하체로 내려와요. 아까 그분이 여기가 구멍이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릎 쪽에가 구멍이 딱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릎이 안 좋다. 그걸 진단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뇌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다리. 우리 신체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나의 오른쪽 눈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1시 방향에는 전두부 이마가 있고, 그다음에 2시 방향에는 입술, 그다음에 3시 방향에는 여기 기도, 식도, 등이 있어요. 우리의 중앙 등이라고 보면 되고, 4시 방향에는 척추, 5시 방향에는 생식기, 그다음에 6시는 다리고, 그다음에 여기 콩팥, 다리 옆에는 콩팥이 있어요. 여기는 배 복막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췌장도 있고, 그다음에 까만 눈동자를 주변으로 해서 12지장, 상행결장, 행행결장, 위장, 소장, 위, 여기가 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3시하고 4시 사이가 위예요, 위. 우리가 속이 뭐 안 좋거나 위가 암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가 또 안 좋고, 맹장,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간이 있어요. 8시 방향에 우측에 8시 방향. 우리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눈에서 간을 진단하거든요. 그다음에 간 바로 위에는 우리가 팔이 있잖아요. 8시 반에는 팔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슴은 9시 방향 정도에가 있거든요. 가슴 옆에는 살짝 위에 10시 방향에는 폐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11시 방향에는 뭐 손해, 성적인 문제, 연수, 뭐 감정 조절, 0시에는 이제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 언어, 삶의 활력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체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뇌로 가볼게요. 좌쪽 왼쪽 눈에는 이제 폐, 이쪽이 아까 정중앙에는 삶의 활력, 뇌가 있어요. 0시 방향, 12시 방향 뇌가 있고요. 그다음에 1시에는 연수, 1시하고 2시 사이에는 기, 목, 2시, 3시 사이에는 폐가 있고, 3시 정중앙에는 우리가 왼쪽 좌측 눈에서 왼쪽에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다음에 여기도 또 까만 눈동자, 홍채를 중심으로 소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다리는 정중앙에 6시에 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좌측 콩팥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골반이 있고 또 우리가 가슴, 심장 옆에 가슴, 3시하고 4시 사이 가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 밑으로는 또 비장이 있으면 비가 약하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또 안 좋으면은 우리가 그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하복부 또 7시하고 6시 사이. 아까 여기 오른쪽에서는 생식기가 오른쪽에 여기에 있었거든요. 잔해에서는 이쪽에가 또 7시하고 6시 방향에 생식기가 있어요. 그리고 7과 8시 방향 사이에 등이 있어요. 등이 있고, 여기도 척추뼈가 이렇게 해마처럼 이렇게 있고요. 9시에는 목에는 갑상선, 식도, 기도. 9시에가 자쪽 눈에서는 목이거든요. 이렇게 눈에는 오장육부, 우리의 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화구가 이렇게 입에서 표시가 되면 입이 안 좋고, 또 여기가 이렇게 분화구가 있으면은 뇌에 이상이 있고, 또 폐 쪽에가 아까 까만 그런 구멍, 홀이 파이면은 이 폐가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 좌쪽에 8시 방향에 뭐 분화구가 생겼다. 그럼 방광이 안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다면 정확하고 또 의료계 쪽에서는 또 약간 부정확하다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본 결과 엄청 이게 재밌어요. 좀 거의 정확도가 이제 잘만 보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눈은 건강 상태를 반영하고
이제 구조적 특징, 섬유 조직 반점, 섬유 조직의 강도, 이렇게 눈이 균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눈은 간이에요, 간. 그래서 이 흰자가 누르스름하다 그러면 간이 벌써 옐로우 카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눈동자가 노래도 막 자기 일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눈부터 보잖아요. 눈을 딱 보고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이제 아픈 데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가 온통 노란 거예요. 근데 막 병원에도 안 가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기 눈인데 자기가 거울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정보를 알았으니까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으로만 보는 이제 진단도 있지만 우리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눈을 직접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딱 알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제가 보여준 거 휴대폰에 잔해 운해 그거 여기가 어떤 부위인지 잘 몰라. 그러면 그 사진 갖고 다니면서 딱 보면서 여기는 12시 방향에 뇌와 두부였잖아요. 4시 반에는 비장 췌장이었고 6시는 다리였고 8시는 간담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또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화기, 순환기, 신경계, 내분비, 골격계까지 홍채 하나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홍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엄청 재밌고 건강식품도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문제점 뭐냐면 오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질병 오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철저히 공부를 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면은 이제 오진 우려가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면 오진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홍치의 지도를 해석하는 기술을 연마하면 좋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최신 연구 결과 홍채 패턴과 유전자 연관성. 엄마의 홍채, 여자들은 또 부모의 홍채를 많이 닮아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홍채가 변화되고, 또 AI를 활용해서 홍채 분석을 정확도로 알 수 있대요. 유전자 정보 맞춤형 영양을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체질별로 시기, 결핍, 조기 발견해서 뭐 칼슘이 부족하다, 뭐 또 철이 부족하다. 이게 칼라로 다 나오거든요. 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분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카메라가 엄청 우리 발달돼 있어가지고 또 이제 카메라만으로도 촬영이 되는데 더 자세히 보면 또 이런 스캔하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바로 보여요. 홍채를 보면 건강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 홍채 패턴하고 성격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행동 예측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홍채를 보면 영양이 결핍된 거, 이렇게 맛이 갔어요.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선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맛이 갔어요. 그러면 철분이 부족하면 홍채 외곽이 어두운 링이 쌓인데, 이렇게 어두운 링, 홍채 외곽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흰색 반점이 있대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칼슘이 부족하면 불규칙한 홍채의 구조를 보이고, 아연이 부족하면 홍채의 색소가 침착이 변화가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홍채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영양 조언을 제공합니다. 식이요법은 체질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줄 수 있고, 보충제, 뭐 결핍된 영양소를 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찍어보니 당신은 비타민 C가 부족해요. 칼슘이 부족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장 발달과 홍채 변화.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아이들의 홍채를 찍어놔요. 그러면 그 성장 과정을 알 수 있고요. 노화에 따른 홍채의 변화는 홍채 색소가 감소해요. 아까 하얗게 된 거 보셨죠? 화장지가 거기에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섬유질 구조가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면서 변화가 오고 홍채 근육이 탄력이 저하됐어요. 아까 눈을 뜨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벌써 외부에서 이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절반이 보여야 되는데 반절이 가려져 가지고 눈 좀 뜨라 그래도 그냥 나신데도 눈을 못 떠요. 그게 노화 관련 징후가 보이거든요. 근데 또 뚱뚱하거나 몸이 이렇게 비만인 사람은 더 홍채가 탁하더라고요. 호르몬 변화 징후도 알 수 있고, 또 임신, 출산 관련 홍채도 알 수 있고, 임신 초기에는 홍채 색소가 증가한다. 눈동자만 봐도 이 사람이 홍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홍채의 탄력이 저하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전립선도 알 수 있어요. 홍채로. 조기 발견, 전립선, 심혈관, 남성 심혈관, 테스토스테론, 홍채 색상과 테스토스테론도 알 수 있고, 남성 건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선수와 홍채학인데요. 운동 능력, 체질에 따른 운동 적성, 지구력과 홍채 패턴. 아무튼 별걸 다 알 수 있네요. 홍채만 보고도. 또 스트레스, 홍채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아까 그 커튼 있죠.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지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후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그다음에 요즘은 납이나 뭐 이런 데 중금속에 노출된 사람이 많잖아요. 아까 폐 자리를 보고 그 사람 폐 기능이 저하된지 징후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피부 질환도 체크할 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만능입니다. 경락, 흐름, 홍치약. 통합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과 사상체질, 뭐 그런 것도 맥진, 홍치 진단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환자와 권리 접근성, 거부권 존중 필요성. 우리나라에 홍채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면, 나는 홍채 박사가 돼야겠다. 그럼 홍채 협회가 있어가지고 가입하면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이제 완전히 뭐 이게 정밀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대충 이제 홍채를 보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또 제가 음, 미리 캔버스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영상을 비디오 스트로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새 프로젝트로 가서 홍채라고 집어넣고요. 다음 쇼폼으로 한번 제작해 볼게요. 아이디어로 시작하기. 그러면 여기 정보성 컨텐츠고요. 여기에다가 홍채 진단으로 알아보는 병명. 이렇게 해볼까요? 홍채 진단으로 알아보는 병명. 다음, 제너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1분도 안 돼서 동영상이 띠링띠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채가 건강의 거울. 여러분, 우리 눈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홍채를 통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홍채는 단순히 눈의 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홍채가 어떻게 우리 몸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홍채 진단은 특정 패턴과 색의 변화를 통해 몸의 문제를 감지하고, 예를 들어 특정 부위의 색 변화는 해당 장기의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홍채의 특정 부위는 신체의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홍채를 관찰함으로써 질병의 초기 신호를 발견하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홍채 진단의 과학적 근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홍채 패턴의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의학 한 분야로서 홍채 진단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채 진단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채를 통해 심장의 문제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홍채 진단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시청자와의 소통. 여러분은 이런 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여러분은 홍채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영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여기서 괜찮은 걸로 음, 노란색이 좀 이렇게 확 튀는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그래서 완료. 홍채로 이제 영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아직 이제 지금 하고 있네요. 홍채 역할 다운로드 해가지고 렌더링 하면 이제 비디오가 띠링띠링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이미지도 다운로드 하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도 다운로드 해가지고 또 이미지는 노래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디오가 다운되고 있는 동안에 아까 방금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다운했으니까 음 그러면 이거를 갖고 가서 캡컷으로 가세요. 캡컷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로 가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갔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방금 이미지 다운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운받은 게. 어떤 거지? 요건가? 이거는 영상인가? 아닌데. 한번 봐볼게요. 이거 이미지 아닌데. 이미지를 다시 가져올게요. 이미지는 캡컷에가 있는데, 캡컷에서 아직 안 왔네요, 이미지가. 이미지 다운로드. 이게 이미지인가 봐요. 이렇게 이미지가 왔어요. 이거를 열기, 풀기. 압축, 풀기 후 폴더 열기. 그러면 이것을 어디가 있다냐, 이게 홈에가 있다냐. 백컷으로 가가지고 가져오기. 이거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왔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다 가져왔네요. 그럼 한번 틀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게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틀어지면 이거는 놔두고 잠깐 놔두고요. 여기다 음악을 넣어볼게요. 음악을 넣으려면 수노에 가서 음악을 하나 만들어 와야 되는데 수노로 가서 음악을 만들고 수노로 가서 창조하다를 눌러요. 창조하다 누르고 여기다가 홍채, 홍채 진단, 홍채 진단으로 변명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로 할지 테크노로 할지 랜덤으로 돌아가는데 멜로우 피아노로 해볼까요? 창조하다. 부드러운 피아노 반사 남성 보컬 홍채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노 다운 받아볼게요. 이걸로 이게 좀 조용하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1번으로 다운받은 거고 이것이 2번으로 다운받은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캣컷으로 가서 음악을 넣어볼게요. 음악 가져오기. 이 정도. 여기다가 좀 부족하니까 붙여넣고 이건 딱 맞췄어요. 들어볼게요. 구름 뒤로 숨은 달빛 길 끝에서 우는 바람 이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음악을 아까 하나 더 받은 게 있으니까, 3분 10초. 우리가 어떤 거 있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3분 18초. 여기다 붙이고, 이거는 찍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붙여놓고 맞춰야 돼요. 음악하고 길이를. 얼추 맞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자를게요. 여기서 절반 자르고. 그러면 이제 음악하고 이게 다 됐어요. 내보내기. 음악 띠링띠링 나가고 있습니다. 17%, 22%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됐고요. 이거를 밑으로 내려보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지금 나가고 있어요. 구름 뒤로 숨은 달빛 길 끝에
곁에서 우는 바람 취소하고,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하나 올려볼게요. 유튜브로 가서, 저는 이제 음악 방송에, 제가 이거 음악 방송이거든요. 음악 방송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 음악 방송은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진 않은데요. 거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를 올리면 됩니다. 올라갔습니다. 이건 노파이컬 유니버스예요. 채널. 그래서 이거는 홍채 진단 병명. 홍채 진단 병명. 홍채로 노래를 만든 사람 제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아니요. 허가게 하지 말고 오디오 리믹스만 허용. 다음 공개 게시 올라갔어요.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6분짜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홍채 진단과 병명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썸네일을 하나 만들려면 여기 가서 캔바로 가서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썸네일을 만드는데요. 홍채를 눌러볼게요. 홍채. 홍채가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게 어디가 있을까요? 템플릿이 홍채가. 이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홍채. 그럼 이게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여기서 요소에서 홍채를 갖고 와갖고 사진으로 하나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이걸로 하나 가져와서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홍채, 명명 이렇게 하고 좀 글자를 사람들이 얼른 보게 이렇게 보게 이렇게 하고 글자는 조금 띄우고 공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가서 파일 업로드로 갔어요. 다운로드로 가서 홍채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구름 뒤로 숨은 달빛 길끝에 내 노래는 멈추지 않아 아, 아, 아. 나는 아직도 머물러 이야기에 이렇게 이제 영상 하나 만들어줬고요. 또 비디오 스투디오 가서 벌써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있어요. 드림 다운로드가 됐으면 이제 제가 또 홍채 유튜브로 가서 홍채 계정이 있어요. 홍채 계정. 홍채 나라라고 제가 계정이 있거든요. 여기 구름 뒤로 홍채 나라 숨은 달빛 네, 채널 보기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 파일 선택 방금 또 다운받은 것이 여가 있어요. 이거는 홍채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홍채, 진단, 병명. 홍채 진단으로, 여기는 약간 이제 제목을 달리야죠. 홍채 진단으로 병명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채 진단으로 병명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명은 우리가 또 아까 다운받아 놓은 게 있잖아요. 텍스트로 다운받은 거 있어요. 다운로드, 텍스트, 여기 홍채 진단 텍스트, 흥미로운 의학적 발견, 여기서부터 컨트롤 C 가서 여기 설명에다가 흥미로운 의학적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채를 진단해가지고 그 사람 병명, 염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염증에 관한 제품을, 좋은 제품, 건강식품을 권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1분 42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여러분, 우리의 눈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홍채를 통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홍채는 단순히 눈의 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홍채가 어떻게 우리 몸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홍채 진단은 특정 패턴과 색의 변화를 통해 몸의 문제를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위의 색 변화는 해당 장기의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홍채의 특정 부분은 신체의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홍채를 관찰함으로써 질병의 초기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홍채 진단의 과학적 근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홍채 패턴의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서 홍채 진단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채 진단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채를 통해 신장 문제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홍채 진단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홍채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채의 매력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또 챗GPT로 가서 블로그를 하나 써볼까요? 챗GPT로 가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잖아요. 여기다가 사진 및 파일 추가. 아까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여기서부터 Shift 여기까지 누르고 열기. 이 파일 블로그 2천자를 써줘. 근데 스토리 티스토리로 티스토리. 티스토리로 네. 티스토리는 또 처음 써보네요. 티스토리 스토리로 써줘. 써주면 돼. 봉선. 제 이름이 이제 가명이 봉선이거든요. 그 이름이 또 재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봉선 50대 봉선. 50대 봉선 여자. 스토리텔링. 텔링. 형식으로 써줘. 또 구글 SEO로 써줘.
그다음에 컴마는 빼고 써줘. 또 해시태그 10개 가로로 써줘. 뭐 다 써주라 그래요, 그냥. 써주라니까 다 요구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뽕선이라는 이름의 50대 여성이 경험한 홍채 진단 이야기를 중심으로 티스토리 블로그 스토리텔링 SEM마켓 2천자 분량으로 구성했습니다. 홍채 속의 숨은 비밀, 눌러주는 홍채 진단 이야기. 언니 눈빛이 예전이 아닌데 어디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 가봐. 친구 말에 웃겨 넘기려 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예전보다 잔주름이 늘고 눈 주변이 어두워졌죠. 하지만 바쁜 일상에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홍채 진단.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였어요. 눈을 본다고 몸속 장기 상태까지 알 수 있다니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상담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제가 진단하는 사람 중에 아까 그 하얀 눈동자가 시궁창 같았다고 했잖아요. 언니, 목욕탕 가서 서서 제발 머리 좀 감지 마. 고개 푹 숙이고 다라이에다 물 받아가지고 비눗물 눈에 안 들어가게 감어. 양잿물이 비누에 눈에 들어가면 좋겠어? 막 제가 뭐라 했거든요. 아니, 나는 맨날 사우나 가면 서서 그냥 간편하게 서서 감아가지고 맨날 사우나 끝나고 나오면 눈이 벌게 갖고 하루 종일 오후가 돼야 빨간기가 가신다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반복했다 하잖아요. 그걸 몇십 년 동안. 그런데 내가 어제 알려줬어요. 눈 제발 고개 푹 숙이고 머리 감아라. 우리 샤워할 때 그냥 서서 이렇게 감다가 또 눈 좀 떠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눈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양잿물이. 비누가 얼마나 눈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눈이 그래서 백내장도 오고 녹내장도 오고 눈이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안에 어디 안과에 가면은요. 눈 속에 청소를 해주는데요. 그 안에 그 모기 뒷다리도 나오고 먼지도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그 눈 속에 청소하는 그런 안과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7천 원밖에 안 해요. 의료보험 처리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눈 청소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도 한번 거기 지나가다가 안과 가서 청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눈 속에가 별의별 것이 다 들었대요. 파리 막 이파리도 들어있고 날파리 그런 것도 들어있고 눈동자 안에가 시궁창 같이 더럽대요. 근데 우리는 눈 청소를 한 아니, 번도 안 아니, 했는데 그런데 네. 방부제, 방부제가 있나? 어떻게 그런 게 다 오랜 세월 있는 동안 없어지지도 안 않고. 없어져요. 눈은 속에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와, 눈이 이렇게 딱 그 사탕, 우리 앙사탕 있죠? 어렸을 때 왕방울 사탕 먹은 것 같이 눈 알을 딱 빼면 하얘가지고 공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우리 평생 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돌가리도 쌓여 있고 막 그걸 다 이렇게 찝어내요. 엄청 많이 보여준대요. 근데 저도 이제나 저제나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눈 안에 청소를 다 해준대요. 어머,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소화도 안 되고 요즘 머리까지 자주 아팠다는 걸 딱 집어낸 거예요. 홍채 속 성과 세계의 흐름을 읽어 건강. 진짜 홍채가 이게 딱 맞아요. 우리 몇 사람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 아까 그 핸드폰에 찍은 걸 좌쪽, 오른쪽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언니 어디가 안 좋네요. 그러면 딱 집어요. 제가 어제 다리가 여기가 벌써 구멍이 홀이 생겨갖고 언니 무릎이 안 좋네요. 그랬더니 연골이 한쪽 다리가 연골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신뢰감을 갖고 이제 뭔가 내가 건강식품을 판다 그러면 살 수도 있고 또 보험을 한다 그러면 언니 눈보험 뭐 보험을 넣어라 뭐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관련된 보험 상품도 팔 수 있고 건강식품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 팔아야 산다. 요즘은 팔아야 되잖아요. 한다. 홍채에서 세계 걸음을 읽어. 또 아까 피부를 딱 측정해요. 언니 피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화장품 좋은 게 있다. 또 화장품도 팔 수 있어요. 전문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간이 약해지면서 눈가에 검푸른 선이 생겼고 그 푸른 선은 간은 그 그린색이거든요. 그래서 간 이렇게 우리가 하면 간이 시퍼런 뭐 간이 써늘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간은 눈가가 검푸르면 간이 안 좋은 거예요. 림프순환이 막혀 독소가 쌓였습니다. 이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무겁고 속이 자꾸 더부르게 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몸이 신호를 줘요. 엘로우 사인을 주는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그냥 살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병이 오면은 이제 병원에다 500, 1000 그냥 바로 갖다
이미 망가지고 몸은 망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 아프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뭐 그거 홍채 진단기 하나 사고 우리 가족 다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철이 부족하다 그러면 철분 보충제를 먹고, 응? 간이 너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좀 쉬고, 좀 나의 그 일을 좀 줄이고 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건강을 돌본 눈으로 제 눈을 보기 시작했어요. 홍채를 통해 보는 내 몸의 상태, 이건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채는 단순히 색깔 예쁜 눈이 아닙니다. 각 장기의 기능 전환, 염증 상태, 심지어 유전적 체질까지도 드러내는 살아있는 지도, 맞아요. 살아있는 지도예요.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가씨 때 눈이 엄청 예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간호사였는데 우리 외과 과장님이 조 간호사는 눈이 호수 같아. 그 호수에 뽕 빠질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근데 50대가 되면서 이제 눈이 흐리멍텅해지면서 세월에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 들리게 됐어요, 우리가. 하지만 홍채는 말합니다. 이건 신호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장을 비우는데 신경을 썼어요. 따뜻한 물에다가 다, 다이아몬드 바이칼 소금을 살짝 넣으면은요, 장을 비우는 데 훨씬 유익해요. 우리가 배추에서 소금 간을 절이면 배추가 주글주글해지잖아요. 우리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도 이렇게 딱딱해지고, 무릎도 이렇게 뻐근하니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을 타서 마시면 배추에 간 절이듯이 우리 몸이 혈관이 낭창낭창해져가지고 혈압도 안 올라요.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혈에 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혈관이 낭창낭창해지면 혈액이 들락날락 쉬워요. 그래서 혈압도 안 올라가고 당뇨도 예방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눈에 넣으면 눈도 맑아지고 피곤함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닌게르 주잖아요. 닌게르가 0.9% 생리식염수 NaCl이거든요. 그래서 닌게르가 소금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병원에서는 너무 짜게 먹지 마라, 싱겁게 먹으라 하는데, 싱겁게 먹으면서 달고 싱겁게 먹으면서 우리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된장 있잖아요. 된장을 너무 싱겁게 담그면 여름에 제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막 벌레가 막 된장에가 살아서 막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소금을 한 바가지를 부었어요. 그 바로 버릇이 없어져요. 예, 간이 안 맞으면은 이 모든 음식에 맛도 없고 싱거우면 이 벌레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몸이 싱겁다 그러면 염증이 생겨요. 관절염, 위염, 장염이 생겨요. 염은 염으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으로 소금물을 간간히 해서 드시면 염증이 좋아져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피곤한데 원인을 모르겠어. 병원 가기 애매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상하긴 한데 이런 느낌이 있다면 홍채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기기도 아니고 약도 아닌 내 몸의 언어를 듣는 시간. 그 경험이 제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려운 건 몸이 무너지는 걸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알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홍채는 그 해답을 눈 속에서 보여준대요.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 살아온 흔적과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담겨 있기에 건강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눈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지금이야 돌보라고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다고 우리가 홍채가 나한테 말을 한대. 그러면은 홍채 이거를 홍채 속에 숨은 비밀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로 갔어요. 그 다음에 브루로 영상을 하나 만들으라 하고 또 그냥 블로그로 가면 아까우니까 브루로 영상을 하나 명령을 내려놓고 블로그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돼 있지 않는 삭제, 새로 만들기, 텍스트로 유튜브로 가기, 그다음에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기, 여기다가 대본을 써서 넣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해시태그는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영상의 주제는 아까 여기가 있잖아요. 홍채 수국의 숨은 비밀. 다시 쓰기 하면 안 돼. 그냥 바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 예솔인데 변경은 조마담 목소리로 했어요. 높이는 약간 높였고요.
조마담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생성하시겠어요? 띠링띠링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생성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블로그로 갑니다. 블로그는 일단 아까 티스토리로 우리 또 가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티스토리로 가서 카카오톡으로 시작해서요. 어, 새벽 성공대학에다 올리겠습니다. 글쓰기로 가서 태그 제목은 여기 내용은 형제 속의 숨은 비밀인데 아까 여기 제목만 왔네.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이 필요하시면 이 키워드 카드 뉴스 음성 콘텐츠로 변화된 MP3를 활용할 수 있으면 말해주세요. 영상 MP3 파일, MP3 파일도 확인해서 활용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를 또 우리가 전자책으로 만들어줘.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블로그로 갑니다. 홍채 속에 숨은 비밀에서 요거는 제목으로 가고 아, 7시 다 됐네. 그러면 그림만 하나 가져올게요. 그림만. 홍채 속에 숨은 비밀, 홍채 진단과 병명. 여기에서 그다음에 홍채 사진, 홍채 사진으로 가서 홍채 속에 숨은 비밀로 갔습니다. 이거를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효과로 가서 JPG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티스토리로 갑니다. 티스토리로 가서 홍채 속에 숨은 비밀에서 안 왔네. 홍채 속에 숨은 비밀이 안 왔네. 아, 여기가 투장이어갖고 하나만 와야 되는데 투장이 왔어요. 사진을 한 장 가져올게요.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이거를 복사. 이거 어디로 저장이 됐나 모르겠네. PDF로 저장이 됐네. PDF로 저장이 됐지. 조 대표님, 네. 그 홍채 그림 좀 보내주세요. 너무 예쁘네요. 아,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아직 다운이 안 됐다 그러네. 근데 PDF로 다운이 됐지. 이거를 PDF 표준으로 안 하고 내가 PNG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페이지
우리 여기 톡방 열릴까요? 새벽 성공대학에 파일, 캡처, 파일. 네, 감사합니다. 꽁지, 이거, 글자 써진 것도 올려도 돼요? 글자 안 써진 거 올려야죠. 요거 지우고, 예. 지우고 올려드릴게요. 한 개 전송했습니다. 히스토리로 가서, 아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해보네. 이거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요? 델키 누르고, 이거를 다시 홍채 속의 숨은 비밀로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완료. 공개 발행했고요. 티스토리는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 하려고 안 했냐면, 구루에서 영상을 다 만들었나 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발행할게요. 홍채, 홍채, 홍채 2로 해야 될 것 같아. 홍채 2.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홍채로 가서 여기에서 홍채 속에 숨은 전자체 컨트롤 C. 또 스노로 가서 스타일은 내가 그 보아 스타일로 할게요. 아니면 조용필 스타일로 해볼까요? 아니, 여자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 하고 있네요. 홍채 속에 숨은 비밀 50대 홍채 속에 숨은 비밀 휘싯대 봉선이 이게 다 됐고요. 그다음에 브루 92%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브루가 다 됐고요.
폴더 열게 하는 게 아니고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홈체로 가서 여러분, 우리의 만들기로 가서 동영상 업로드로 가서 홈체 홈체 아까 제목이 뭐였냐면요. 제목 홈체 속에 풍선이 약 컨트롤 C 여기에다가 홈체 속 풍선이 약 그다음에 이거는 병명은 이거예요. 아니 제목은 이걸로 할게요. 아니 잘못 왔네.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건가? 다시 해볼게요. 아까 김현수 선생님이 주라한 걸로 이제 또 영상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캡컷으로 가서, 제 프로젝트로 가서, 가져오기,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면, 이걸로,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이게 잘 안 잡히네. 노래를 들어볼게요.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숨어 있다니 신기했죠.
여기가, 여기 음악이 없는 부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딱 붙이고, 이것이 음악이 없는 부위에서 또 제거하고, 갖다 붙이고, 또 음악이 없는 부위에서 제거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악 틀어볼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눈은 몸의 거리라는 말을. 그냥 이 영상만 있는 거예요, 영상만. 홍채 속에 숨은 비밀. 이렇게 영상을 다운받았어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7시 17분이 되어버렸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만들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